환자분 양치는 꼭 부드럽게 해주세요. 네. 원장님? 환자분 양치는 꼭 부드럽게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정웅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치아의 폐임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찬물 마실 때 너무 치아가 시리거나 양치할 때 특정 부위에 칫솔이 닿으면 시린 경험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는 가끔 치과 가보시면 원장님들이 여기는 좀 패이셨네요. 양치를 좀 살살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모든 증상들이 그 치아의 폐임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치아는 왜 패이고 그리고 패이면 왜 시린지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가 패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치아가 패이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을 하는데 치아가 패이는 이유는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브레이전, 암호에 의한 치아 패임인데요. 흔히 영상에서 보는 차인표 배우의 아주 강렬한 분노의 양치질이나 아니면 나는 좀 빳빳한 칫솔로 양치를 해야 좀 닦이는 느낌이 든다 라는 분들, 혹은 이제 칫솔질을 하루에 5-6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강하게 닦고 닦는 방향이 항상 세로가 아닌 가로로 닦다 보면은 치아에 이런 패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어프렉션, 굴곡 파절입니다. 너무 단단한 걸 많이 씹다 보면 치아의 구조 중에서 치아 목 부위가 가장 약한데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꽝꽝꽝 부딪히다 보면 그 가장 약한 부위인 치아 목 부위에 치아의 최겉에 있는 층인 에나멜이 파절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아가 조금씩 깨져나가서 치아가 파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로전, 그러니까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치아가 좀 부식되기도 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의 바깥쪽도 그렇지만 치아의 안쪽, 그러니까 입천장 쪽이나 혀 쪽에 있는 그 부분이 패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만이 이 치아 패임을 유도하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치를 가로로 세게도 하지만 단단한 음식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더 많이 패여서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사실 다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치아가 패이게 되면 왜 시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치아가 패이게 되면 치아 내부에는 신경이 있는데 신경까지의 거리가 점점 외부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치아가 그만큼 시려지게 됩니다. 또 치아 안에는 상아질에 미세한 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상하세관이라고 합니다. 상하세관이 노출되게 되면은 신경에 계속 자극을 줘서 조금 시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패인만큼 다시 떼워주면 되는 건데요. 떼우는 재료는 대표적으로 레진, 그 다음에 GI,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레진은 보험이 안 되는 재료고 GI는 보험이 적용이 되시는 재료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레진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만큼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조금 있고 대신에 장점이라고 하면 접착 술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GI에 비해서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고 치아 색의 개개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GI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GI는 접착을 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레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치아 색을 맞추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울 정도로 많이 패이지 않은 치아에 대해서는 글루마나 SE 본드라고 하는 치과에서는 흔히 치아를 코팅한다라고 이제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치아를 조금 코팅해서 이 시린 정도를 조금 덜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시리지 않으셔도 치아가 너무 많이 패여 있다라고 하면 사실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치아 목 부분이 점점 이렇게 얇아지다 보면은 계속 식사를 하실 때 충격을 받고 어느 순간 치아가 금이 간다든지 파절된다든지 하는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치아가 많이 패이게 되면 계속 신경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그 패임이 신경이랑 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닿아버리면 나는 충치가 하나도 없는데도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야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방적으로라도 시리지 않더라도 떼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 안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최대한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양치를 이제 가로로 너무 세게 하시거나 너무 자주 하시는 거를 부드럽게 그리고 세로로 조심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치약 중에 그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 있는데, 연마제가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치아를 조금 더 잘 마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마제가 없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너무 탄산 같은 거 이런 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얼른 병원에 가서 식도염 치료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탄산 같은 것도 최대한 좀 지양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패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얼른 치과에 내원하셔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아가 패이는 이유와 왜 그리고 치아가 시려지는지 이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칫솔질을 세로로 부드럽게 하고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치과에 받으러 오시면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치과의사 김정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